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동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기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장인 장모는 물론이고요, 딸의 재산까지도 그 딸 집안의 모든 재산이 사위한테 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동딸이 있습니다. 애지중지해서 키웠죠. 그래서 막 결혼을 시켰는데요. 놀랍게도 못된 사위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딸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딸이 사망하게 된다면요. 딸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딸의 재산은 직계 존속인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다음에 사위가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순위 상속인이 되겠죠. 만약에 딸이 자녀가 있었다면요. 자녀하고 사위만 100% 받습니다. 그 상속재산을. 그때는 장인 장모가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딸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하고 사위가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이때 사위는 1.5 배우자니까요. 그 다음에 장인 장모님은 1씩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지분은 장인어른은 1이고 장모님은 1이고 사위는 1.5다 보니까 7분의 2를 장인어른이 받고 7분의 2를 장모님이 받고 7분의 3을 사위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7분의 4.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딸의 재산이 35억 원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딸이 사망하게 된다면요. 장인어른은 10억 원, 장모님은 10억 원. 하지만 사위는 15억 원의 상속 재산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위가 그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혼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사위는 남남이 되니까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딸이 사망하게 된다면 35억 원에 대해서 50%씩 바로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각각.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혼 당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난다는 것을 사위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단지 딸의 상속재산만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의 상속재산, 장인 장모님이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바로 장인 장모님의 재산까지도 받기 위해서 사위는요, 발버둥을 치죠.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딸이 사망하게 된다면요, 자기 와이프죠. 상속재산을 받은 사위가 또다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인 장모님한테 이 딸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먼저 사망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인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습상속이니까 딸을 대신해서 장인 장모님의 상속재산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사위를 이혼시켜야 되는데요. 정말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위의 외도 현장을 잡아서 이혼을 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위는 교묘하게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부도덕한 사위한테 주지 않겠다, 딸의 재산을. 그래서 딸한테 말을 해서 그 딸의 재산을 전부 다 부모님한테 유증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전부 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유류분을 피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이의 법정 상속분인 50%, 15억 원의 50%, 7억 5천은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유류분 7억 5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받은 사위는 결혼하지 않는다. 재혼하지 않는다면 장인 장모님한테 자기 와이프의 재산이 어느 정도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고유 재산도 있죠. 장인 장모님의. 그것마저도 모조리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부모님께서는요. 유류분마저도 피하게 만들려고 그것을 피하려고요. 유류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딸의 전 재산을 만약에 부모님이 증여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상속 발생 시점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요, 그 사위는 한 푼의 상속 재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단은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상속 포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발의 오줌 누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위한테 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위가 재혼하지 않는다면은 장인 장모님의 재산을 모조리 털려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잘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 딸이 사망을 해서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을 해서 딸의 재산은 모조리 장인 장모님이 다 가졌다 손 치더라도요. 그 딸이 사망하게 된다면은 선사망하게 된다면 사위는 바로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갖는다. 결국은 사위가 재혼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인적 관계가 되고 대습상속인이 되다 보니까 장인 장모님이 나중에 순차적으로 돌아가신다면 상속 재산을 모조리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470여 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바로 멤버십 골드 회원 이상은 이 470편을 다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주, 매달, 매년 계속 올릴 예정이다 보니까 470편이 아니라 앞으로 4,700편, 4만 7천 편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그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2부로 판매 중이거든요. 8,500원이 되겠습니다. 만 원도 안 되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8,500원 투자해서 8억 5천, 85억, 850억을 절세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저러 해서요, 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바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위가 재혼하지 않는 한 그 대습상속인 자격을 갖다 보니까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사위는 상속 재산을 딸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놀라 자빠질 겁니다. 장인어른의 상속 재산이 200억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요. 장모님은 1.5, 사위는 1.0을 받습니다. 딸 대신 받는 것이죠. 직계비속은 1.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은 120억, 그다음에 사위는 무려 8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피하고자 장모님께 전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 후 사전 증여 후 상속 포기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또 피할 수는 있겠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사위한테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청난 출혈이 예상됩니다. 사전 증여세부터 엄청나게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똥 피하려다 정말로 정화조 속에 빠지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한테 재산을 안 주려고 엄청나게 증여세를 폭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남아 있는 장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대습상속인이 한 명 남았잖아요. 사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모님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다. 200억 원이다. 그렇다면은 그 200억 원 누가 갖습니까? 바로 사위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장모님도 전 재산을 다른 친척한테 상속한다고 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증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서로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사이에 유류분은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의 재산이 200억 원이다. 그래서 다른 친척들한테 전부 다 유증을 했다. 손 치더라도 100억 원은 사위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부도덕한 사위가 딸 가족의 전 재산을 갈취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위를 재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묘하게 장인 장모님이요, 그 모른 척 하는 것이죠. 그 사위의 그런 부정한 행위를, 그 다음에 딸이 죽었을 때 훨씬 더 부자이면서 예쁜 그런 사람을 가장해서 매수시켜왔고요. 소개시켜줘서 사위와 재혼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요, 사위는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절세 컨설팅을 또 받았겠죠. 교활한 사위는 재혼하지 않고 그 이쁜 여자랑 돈 많다고 하는 여자랑 동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거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수상속인의 자격은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사이에 상속인 자격 박탈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최적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서 엄청난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고민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플러스 NGP 플랜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100년 동안의 NGP 플랜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요, 현명한 절세 전략하고 엄청난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NGP 플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2025년도 한 달 동안 무료 컨설팅 상담 지원해 드립니다.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지금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무료 상담 이후에는 대부분 다 NGP 플랜을 실행시킵니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콘스탄트 김이 NGP 플랜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전적으로 집중 지원해 드립니다. 어떠셨습니까? 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300년 나중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보다 더 심한 가렴지구를 회해하더라도 확실하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손자녀, 증손자녀까지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